49명을 환생시키면 자신들도 환생할 수 있는 3명의 차사.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수홍으로 3명의 차사는 수홍의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홍은 원귀라 환생을 할 수 없는 존재. 이에 염라대왕은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조건을 걸고요. 허춘삼을 지키고 있는 성주신, 그리고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 내려간 2명의 차사, 해원맥과 덕춘. 한편 차사 강림은 수홍과 함께 저승 재판을 받기 위해 길을 떠나는데 이후 일어나는 일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틀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신과 함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개봉을 해서 1400만이라는 아주 놀라운 흥행 스코어를 자랑했던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의 2부인 인과연이라는 부제를 달고 새로이 또 개봉을 했습니다. 신과 함께 1편을 보지 못한 채 2편을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가 그 안에서 캐릭터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지극히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둘게요. 영화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각들로 보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시각들로 보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들이 다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만의 시각으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리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과 함께 2편이었던 지금 인과연 개봉 상영 1주차에 이제 들어섰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재밌게 보았고요. 왜 재밌게 보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를 리뷰하기 앞서 이 영화의 감독님이신 김용화 감독님에 대한 조금 더 알아보고 갈까 해요. 김용화 감독은 그분의 전작을 살펴보면요. 오 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그리고 미스터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개봉했던 신과 함께 1편, 지금 2편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흥행률을 잘 보면요. 미스터고를 제외하고는 꽤 괜찮은 흥행률을 지닌 영화들이고요. 저는 이 김용화 감독님의 영화를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미녀는 괴로워도 거의 600만의 흥행률이었고요.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900만에 가까운 흥행률을 기록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용화 감독님이 이 영화들을 보면 꽤 괜찮은 흥행률과 그리고 대중성을 지닌 작품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부터 이렇게 한국 영화를 이끌어온 주역 감독님들, 대표적으로 뭐 최동훈 감독님, 김지훈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류승환 감독님, 이분들 모두 뭐 작품적이기도 하고 대중적이기도 하면서 큰 흥행률을 기록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못지않은 그러니까 흥행 수익률을 가진 작품을 냈던 감독님인데, 약간 이미지 뭔가 감독님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인지도와 대중들에게 각인된 점은 이분들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김용화 감독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대중적이면서 뭔가 주제의식이 잘 녹아낸 작품들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낸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심오하고 오묘하고 그리고 해석을 분분하게 요해서 해석을 하게끔 하는 영화들도 물론 좋은 영화일 수 있어요. 주제들도 뭔가 깊이 있고 이러면 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중에 깊게 파고들면서 일반의 대중적인 시각에서 만족도를 높여주고 작품적인 그 주제를 잘 녹여내면서 재미와 그리고 대중성을 함께 잡는 감독님들도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김용화 감독님에 대해서도 좀 높이 평가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접어두고요. 이제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요, 아시다시피 앞에서 살짝 제가 줄거리를 언급해드렸어요. 그 줄거리처럼 영화는 크게 3줄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요, 강림과 수홍이 저승 재판을 받으러 떠나면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차사 2명이 지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허춘삼을 데려오기 위해서인데요. 그때 만나는 성주신과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3명의 차사들의 과거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세 이야기가 동시에 영화는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초반부에는 아주 강하게 부각됩니다. 그렇게 부각된 이야기가 중반까지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 명의 차사의 천년 전의 이야기가 중후반부터는 핵심이 되어서 극을 이끌어갑니다. 관객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끌어될지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수홍의 재판에서 과연 수홍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하나의 이야기 흐름에 대한 결론이 굉장히 무척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는 허춘삼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성주신과 허춘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후에 이들 그 허춘삼의 손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야기로서 궁금함을 자아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세 명의 차사들이 전혀 인과관계,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그 세 명이 알고 봤더니 어떤 인연의 굴레 속에서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이 전개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것이 궁금함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좋다라고 느꼈던 것이 컴퓨터 그래픽도 이 영화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동석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마동석이 하는 대사들 보면 굉장히 재미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루할 즈음에 재미진 대사로 이렇게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데요. 그런 재미적인 요소들도 있어서 좋았지만 앞서 말했던 그 세 가지의 큰 흐름의 물줄기 같은 이야기 흐름이 정말 저는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 모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고조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의 어떤 결론들이 다 나기 시작하면서 이 주제의식, 부제에서 말한 인과 연의 그 주제의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은 신과 함께예요. 근데 굳이 제목, 부제에 인과 연이라고 두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연출하신 감독님, 그리고 여기 제작한 영화 제작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영화 관계자들 같이 만든 웹툰 원작자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를 쓸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부제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인과연, 즉 인연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야기가 모아질 때도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불교 사상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영화 스토리가 깔려 있는데요. 제가 원작을 보지 못해서 이 그 웹툰 원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웹툰 원작의 스토리를 이렇게 차용했기 때문에 가져왔잖아요. 그 웹툰 원작에도 이런 불교 사상이 짙게 깔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중간에 그 직접 언급하죠. 대사 속에 나옵니다. 해원맥과 덕춘이 지상에서 성주신과 이야기할 때 직접 대사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불교의 용어인데요. 불교 용어가 직접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인연이란 것, 그리고 이제 저승이란 개념, 저승에서 이제 환생을 한 개념, 원기 등 모두 다 불교 사상에서 언급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사상에서 언급되는 이 이야기들을 여기서 직접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저변에 깔린 큰 이야기들, 그러니까 큰 사상은 불교 사상에 입각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세 명의 차사, 이제 영화를 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세 명의 차사가 어떻게 됩니까? A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B에게는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가 동일인이 있어요. 그 동일인이 나에게는 잘해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러면 나는 좋다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쁘다고 평가하겠죠. 우리는 그런 인연들에 얽히고 설킨 이 인연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스토리라는 아주 재미진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차사 강림과 강림의 동생, 강림의 아버지, 그렇게 인연과 해원맥이 이제 덕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덕춘의 부모님과 이런 삼각관계들, 이런 세 명의 그 삼자 구도들 자세히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착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과연 그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대중적 시각에서 아주 재미난 오락 영화로 풀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깊이 들어가시다 보면 생각할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이제 그 결론으로 갈수록 인물 간의 관계도와 과거 이야기,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캐릭터들 간의 관계를 잘 분석해 보시면서 이야기의 주제, 이 영화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나, 그 이야기는 나에게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나의 상황 혹은 나의 인물들과의 관계, 인연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영화가 될 거예요. 저는 이 인연을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연은 뭐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여기서 그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 영화를 보신다면 단순히 이 더운 여름날 이렇게 대작, 규모가 크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좋은 영화, 그리고 눈요기가 되는 영화일 수도 있지만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웃음도 요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단순히 근데 그 웃음만 이렇게 웃고 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후반부로 고조될수록 배신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저는 그 수홍의 이야기에서 그 억울했잖아요. 억울한 사건을 발생시켰던 그 주요 2명의 인물들의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일 수 있다는 거죠. 순간에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으로요. 하지만 그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마동석이 여기서 성주신이 직접 언급하죠. 사람들을 봤더니 나쁜 사람은 없는데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속에서 판단은 또 인간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화를 보신다면 영화의 볼거리가 좀 더 풍성해지고 그 주제와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언급하자면요. 이 불교 사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반드시 인과관계,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 부분도 여기서 잘 나타내는 것 같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 속을 그냥 단순히 영화 표면적인 것만 봐도 재밌지만 어떤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더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평가를 하면은 다르게 또 이제 평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 의견이 이런 거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런 평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 리뷰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